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싸워. 그래서 그레이트 워라고 부르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거보다 많아요. 지금 너무 무서운 병이 번집니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스페인 독감이다. 스페인에서 보도한 독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인성이랑 공기매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랜만에 복귀하셨네요. 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닥터에 다시 복귀를 했죠. 마지막 수술 마치고. 막막방리 이제 마지막 사실 수술. 아직도 여기 약간 가스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약간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봐도 네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사람 얼굴 알아볼 수 있어. 어찌됐건 또 쉬다 오니까 코로나19가 또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요새 막 열나면 또 병원에서 또 코로나 검사 슬슬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올라가려면 또 시간 걸릴 테니까 그때쯤이면 한풀이 꺾이길 바라마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팬데믹이다 라고 하면은 코로나19가 딱 떠오를 것 너무 같아요. 강하죠. 그러면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인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중세 쪽으로 올라가면 흑사병 우리가 흑사병, 전에 다뤘던 흑사병, 흑사병. 패스트, 그때는 패스트.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네.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너무 오래됐으니까 최근으로 오면 한 100년 전쯤에 어마어마한 팬데믹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스페인 부르는. 독감. 네, 공식적인 이름으로 하면은 그레이트 플루 오브 1918년. 스페인이 되게 억울해합니다. 스페인에서 번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요? 근데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보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그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언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한 거야. 그랬더니 스페인 독감 해가지고 스페인 독감이 돼서 매년 WHO에 스페인에서 불만을 제기해요. 이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강해. 모든 사람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어쨌든 1918년이면 이게 언제냐? 1914년 7월 28일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는데 그 말은 곧 1차 세계대전 도중에 터진 질환이에요. 이 특수한 상황이 이 질환을 엄청나게 퍼뜨리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부터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엔 이거 그냥 대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면 2차 극단 소리인데 그러게. 그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잡혀가지. 그래서 그냥 그레이트 워라고 그레이트 불렀습니다. 이거를. 그럴 만한 전쟁이 맞나 궁금할 수 있죠. 왜냐면 유럽이 조금 호들갑 떠는 게 있거든. 반제제왕 봤죠? 네. 반제제왕 보면은 사우론이 막 1만 명의 우르크를 데리고 왔다. 이제 이 세계가 망하게 생겼다. 우리는 이 세계에 존망을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삼국지 보면 막 100만 대군이 싸우고 만 명 정도는 별동대인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참에서 30만 이렇게 맞고 조선에서도 막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이 하고 작은 동방의 나라에서도 심지어 실제로 임진왜란때 쳐들어왔다고 여겨지는 일본 군이 18만에서 20몇만까지도 추산을 하는데 1만 명? 이걸로 막 호들갑이랑 호들갑은 다 떨어. 막 엘프랑 드워프랑 인간이랑 다 모여서 이제 세상 망하게 생겼다. 종족이 뭉쳐야 된다. 10,000명이나 온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쌀이라는 사기템이 있어가지고 인구 부양력이 어마어마한데 얘네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 그러면 뭔가 전쟁을 안 했던 약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중세 때 인구 1000만이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유럽으로 따고 가면 그냥 바로 패권국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병력만 일단 협상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한 4천만 명 병력입니다. 군사가 4천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고요. 반대편이 동맹국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여기가 한 2,500만 정도. 그러니까 6,500만 명이 얽혀서 싸웠고 전사자가 한 900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한 600만 명, 부상자는 2천만이 넘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이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싸워. 그래서 그레이트 워라고 부르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거보다 많아요. 최소한으로 잡으면 2,500만이고 최대한으로 잡으면 5천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사실 행정력이 부재해요. 특히 중국이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청나라 망했고 위안스카이도 죽었고 중국이 그냥 군벌들이 막 난립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제스의 국민당도 그 중에 하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도 그 중에 하나야. 이런 군벌이 막 수십 개가 나와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는 통계가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나온 거라서 적게 보면 2,500만, 높게 보면 9천만. 근데 이 당시 총 인구수가 몇인 줄 알아요? 세계의 총 인구수. 세계의 총 인구. 지금은 우리가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20억?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에 5천만이 죽었어. 그러면 유병률이 어마어마했겠죠. 치사율만 해도 지금 몇 프로인데. 그치.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진짜 팬데믹이었던 거예요. 미쳤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제에 깔고 독감이라는 질환 들어가 봅시다. 스페인 독감. 독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약간 독감이요?
독한 감기? 독한 감기 아니야? 열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잘하는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영유아가 무료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무료죠. 무료.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인식까지 우리가 또 좋아요. 접종률이 한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알지만 100%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걸렸을 때 이제 질환이 퍼질 때 이게 70% 확률로 막히는 거니까 집단 면역. 불락이 되는 게 집단 면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는 매해 한 100명 내외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연세 많고 면역 저하자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일 그런 거예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4천에서 5천 명이 매년 독감으로 사망을 하고 진짜 많이 죽는다. 10,000명이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절 독감이라고 해도 백신이라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치사율이 상당히 나오는 질환이긴 해요. 그러네. 이게 19세기에는 어땠겠어요? 19세기 때는 근데 또 이게 독감이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검사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다 제외하고 이건 진짜 독감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만 19세기에 한 6번 정도 팬데믹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몇십만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고 1889년 사례가 이제 19세기 마지막 사례거든요. 이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다시 1918년으로 돌아와. 그럼 이게 이제 미국이 참전한 후거든요. 미국은 원래 참전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국은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미국이 너무 좋았어. 위치도 좋은데 1차 세계대전 터진 거는 유럽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어디서 수입을 하겠어요? 미국. 에서 수입해야 되잖아. 돈 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 안 하고 보급만 하자. 그렇지. 그래서 계속 보내.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힐러가 뒤에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마린 메딕이랑 싸우면은 메딕부터 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국을 건드립니다. 루시타니아호라는 여객선을 침몰시켜요. 미국인이 여기서 124명이 죽습니다. 지금 미국 생각하면 어때요? 가만 안 있을 것 그쵸. 같지? 바로 참전하겠죠. 이때 미국은 달라요. 참아. 오, 진짜? 우리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야, 그래서 그러면- 독일한테 하지마 이제는 안 참아. 그럼 독일이 이 정도 했으면 참아야 되잖아. 근데 독일이 계속 선을 넘어. 몇 번 더 침몰해. 근데도 계속 미국이 참았어요. 계속 돈 벌려고 참아. 근데 독일이 선을 세게 넘습니다. 얘네가 멕시코한테 전보를 쳐요. 니네가 미국을 쳐주면 우리가 너네 미국한테 잃었던 땅들 있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너네가 가질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 전보가 영국한테 걸립니다. 영국은 이거 갖다 주면은 미국이 참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전을 한 겁니다. 전쟁을 참전하는 이상 이겨야 돼. 왜냐면 전쟁을 참전한 순간 이미 우리나라는 손해야. 근데 여기서 지면은 더 손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정도가 아닌 게 아니라 이류열강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프랑스도 신나잖아. 솔직히 뭐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야 너네 파리에서 한번 개선 행진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고민해요. 우리 같은 오합지졸 군대를 여기서 개선 행진을 해도 될까? 우리는 지금 열병식 할 수준이 안 되는데. 아직 미국이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기틀이 안 갖춰진 나라니까. 이때까지 싸운 게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만 싸운 싸우니까. 멕시코랑 싸운 게 다예요. 그러니까. 마적대랑 싸운 게 다야. 근데 갑자기 유럽의 열강들이랑 싸워야 되는 건 긴장이 돼. 그리고 실제로 개선을 보면서 파리 시민들이 저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언론 통제를 시작합니다. 불리한 전황 다 숨기고 유리한 전황만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열심히 모병을 하고 있는데 캔자스주의 펀스턴 병영에서 계절독감이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열나고 기침하고 아플 수 있지, 젊으니까 나을 거야 라고 했는데 2, 3일 내에 낫는 사람도 있었지만 폐렴으로 넘어간 다음에 20%가 사망을 합니다. 와, 갑자기. 많이 죽네.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하고 의무감에서 보고를 올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참전을 결정했잖아. 그럼 모르지. 이제는 가야 되는 거야. 못 모르지.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물건을 어떻게 팔았냐?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 전쟁 지면 못 받아. 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묵살해. 그래서 계절독감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모병도 하고 훈련도 하고 파병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미국이 페이션트 제로였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세 가지 썰이 있습니다. 미국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영국이다. 영국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다. 또 중국이야. 근데 중국은 그때 당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집계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집계를 한 중국 지방의 치사율을 보면 치사율이 낮아요. 나중에 아마 좀 약독화된 게 들어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추정이 가능해서 그냥 지금은 어딘지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내기
보내기로 했으면 그래도 잘 봐야 되잖아. 근데 얘네 역량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지켜보다가 보내 일단. 유럽으로? 가자 하고 해. 왜냐면 이때 협상국이 좀 불리한 전황이 있었어요.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갑자기 블라디미르 레닌이 귀국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얘네가 전쟁에서 아웃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아군 중에 하나가 빠진 거야. 빨리 미국이 도와줘야겠죠. 근데 이제 병이랑 같이 간 거예요. 유럽에도 번지는데 그러다가 스페인까지 번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전쟁 도중이 아니니까 좀 억울하네. 지금 너무 무서운 병이 번집니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스페인 독감이다. 스페인에서 보도한 독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이 사실은 오히려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그렇지. 알려준 건데. 다른 데서 다 보도 통제하는데 우리만 보도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이트 플루 1918으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CR도 안 먹히지. 그냥 계속 스페인 독감으로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독감은 아니었어요. 이게 1차 유행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봄이죠. 여름이 되면서 좀 소강 상태가 와요. 스페인 독감이 좀 덜 번지는 것 같으니까 유럽에서는 좀 빨리 다 죽게 생겼다. 영국이랑 프랑스 야 너 아프면 다 죽는다. 그래서 막 계속해.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무기를 뭐 더 좋은 걸 보낼 수 있냐. 지금이면 그렇겠지만 그때는 숫자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만 보내요. 계속 모병을 합니다. 계속 보내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다시 독감이 번지는데 이때는 훨씬 더 치명률이 올라간 독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매사추세츠주,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죠. 여기는 이제 훈련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모병을 해요. 여기 이제 데븐스 병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1918년 9월 2일에 독감이 다시 번져. 여기에 이제 병사들이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몇 명이에요. 근데 이게 2주 뒤에는 1200명이 병원에 오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환자가 12,000명이 돼. 그러면서 환자가 90명이 사망을 하면서 신병이니까 20대나 10대 후반에 아주 건강한 애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다시 보고를 해요. 지금은 우리 파병할 때가 아닙니다. 신병 모집 중단하고 지금 있는 부대 규모도 줄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피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묵살해. 일단 보내고 거기서 아파. 근데 지금처럼 수송선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이 수송선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야 이게 진짜 밀집이 최악인데. 근데 이 중에 제일 심각했던 게 리바이던호라는 거대한 수송선이 있어요. 이게 레비아탄이라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이제 모티브로 따온 이름이거든요. 여기 25,000명이 탑니다. 와. 근데 여기 환자가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가 4,000명이 발생하고 가는 도중 200명이 사망해요. 그 상황에서 유럽에 내렸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병이 더 번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증상도 끔찍해. 기침을 하는데 피가 섞인 가래 기침을 합니다. 왜냐면 폐가 파괴가 돼. 그러면서 산소 포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됩니다. 와. 그래서 이게 별명이 헬리오트로프라는 꽃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 꽃이 완전 새파랗거든. 보라색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 그 도착한 미군들의 사기가 어때? 우리 지금 싸우러 왔는데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그걸 보는 협상군은 어때요? 영국은 벌써 아니고 원병 보낸다더니 병자만 보낸 것도 아니야. 기침 소리밖에 안 들려. 살아있는 병이랑 같이 보냈어. 근데 이 사람들도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얘네들을 보내서 갈아야 돼. 그래서 가요. 그럼 어디야? 거기 참호예요. 안 그래도 병든 자라기 쉽고 참호열 다 번지는데 거기 가면 바로 지치죠. 그러니까 거기 애초에 지쳐있던 사람들한테 계속 번집니다. 수인성이랑 공기매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그냥 배지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지는데 한 번 전투 교환을 하면은 동맹국한테도 번지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한테도 번져. 그리고 이 전쟁이니까 보급이나 원병이 계속 필요하죠. 근데 당시 대영 제국은 식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해 계속. 근데 열만 재. 근데 그 열도 수은 체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빨리빨리 못 재잖아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열 지금 안 나네요. 다 근데 잠복 끼면 어떡해? 다시 번지죠. 근데 배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 안이 또 배지가 돼서 다 옮기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인도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게 그만큼 퍼진 게 또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전 세계로 다 번져. 왜냐면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거 식민지에서 보급하고 군사도 얻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조선에도 갑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이건 조선총독부 통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59만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288만 명이 이환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수 대비 한 0.83%가 사망한 거라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준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마냥 피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시기에 일본하고 중국도 보통 1%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코로나에서도 동아시아인이 조금 치사율이 낮은데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초반에 번지기 시작한 게 그때 당시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으니까 방역의 주체는 조선 총독부였잖아요. 이 양반들이 처음에 독감이 들어왔을 때 조선은 장티푸스가 훨씬 위험하다. 수인성 질환이 훨씬 위험한 나라다. 독감은 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을 하고 처음에 그냥 수수방관해요. 그리고 봄에 들어왔던 독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가을에 확 번지고 그게 겨울을 넘고 3월 1일까지 가는데
때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3.1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더 번졌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조심해야겠네. 야, 14만 명이 사망하는 병이네. 사망률이 0.4%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마스크 엄청 열심히 끼고 여행 다 제한하고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만 보면은 그래도 1% 미만이지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막 3% 막 이렇게 죽어. 그렇게 수천만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겼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 질환을 퍼뜨리는 데 일조를 했고 이 질환이 역으로 1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질환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냐면 미국이나 유럽 코로나 때 보면 야, 왜 마스크 끼게 하냐, 개인의 자유 침해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안 끼잖아요? 그럼 돌 날라와.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99% 이상의 시민이 다 마스크 끼고, 이게 이제 1920년을 끝으로 유행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끝났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이때 백신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게. 너무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 말대로 너무 많이 감염이 됐으니까 죽을 사람은 죽은 거고 살아나는 사람은 자연 면역을 획득했겠죠. 획득한 거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인해서 백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독감에 대한 백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격리,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개인 위생 같은 것들의 개념이 좀 생기면서 팬데믹 사태에 그 후로는 그나마 조금 더 잘 대처하게 되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백신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독감도 지금 한 10년에 한 번씩은 센 게 오잖아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진짜 호흡기 질환은 전파되는 속도가 지금은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니까. 그때는 뭐 전쟁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간에서도 워낙 교류가 활발한 시대라서 잘 봐야 된다. 오늘은 100년 전에 있었던 거대한 팬데믹 사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